천재야 천재. 자, 오늘 조범동 씨 재판이 있었죠. 자, 별지로 드린 거.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재판부가 오후에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제 조범동에게 물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별로 안 건드리고 싶은 이슈 중에 하나예요. 죄목 중에 하나라고. 조범동 재판은 정경심과 조범동이 공범이다. 그러면서 그걸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그 이득을 취하는 이면에는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일 때에 어떤 권력이 작용했다. 그러면서 그게 뇌물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조범동이 계속 그런 거예요. 정경심한테 5억을 빌려서 실제 대여죠. 코링크 설립만 했고 실소유주는 익성이다. 요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재판장에서 그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재판이겠지. 특히나 이 오촌 조카가 직접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최근 들어서죠. 이전까지는 뭐 잘 모른다. 안 그러면 묵묵부답이거나 그러니까 그 책임을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정도의 증언만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소유주는 익성이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빌린 돈도 실제로는 익성의 회장이 빌리는 나는 중간에 어떤 그 매개체 역할만 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빌린 돈을 갚을 주체는 익성의 회장이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증언한 건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모든 구조에 대해서 검찰이 다 알고 있었죠.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조범동의 입으로 직접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이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경심 뭐 방금 봐갖고 사실 내피셜이긴 한데 정경심 교수가 석방돼서 나온 부분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지난번 재판에서 조범동 자신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이 이 익성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범동 스스로 이렇게 그대로 인정을 하고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경심 교수가 이제 밖에 나와서 제대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런 좀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속 정경심이 뭐 여회장이라는 둥, 사실상 그 펀드를 움직인 사람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간단히 말해서요. 조범동은 정경심을 상대로 사기친 거에 가까워요. 거짓말들을 해왔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사건은 조범동이 조국 장관 부부에게 사기를 쳐서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가 정경심이고 그렇죠. 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이거든요. 그렇지. 요거는 뭐 계속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워낙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블루 펀드니 무슨 펀드니 막 뭐 여러 가지 그 상품명도 많이 나오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3개의 펀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돈이 되는 펀드는 익성 회장이 그냥 독점적으로 다 장악하면서 들어간 것이고 이 좋은 그림을 위해서 그러니까 코링크라는 회사가 금융회사로서 그러니까 그냥 간판이라도 내걸려면 최소한의 펀드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최소한의 펀드로 그냥 명목상 운영했던 그냥 아무것도 수익 가능성이 없는 그 펀드에 정경심 교수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최소한의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정경심 교수는 수익이 날 거라고 설명을 들었던 거는 그 익성의 회장이 투자했던 그 설명을 듣고 실제로 투자한 거는 손실이 날 게 뻔한 펀드에 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 일을 했던 조범동 씨가 그 역할을 다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정경심 씨는 손해봤죠. 근데 손해봤다는 걸 죄목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투자했는데 손해봤으니까는 너는 피해자, 너는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 사모펀드 이야기 나올 때부터 사실은 우리 쪽 진영에서는 계속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검찰 출입 기자들이 정반대의 기사만 엄청 써댔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아주경제가 아니어도 다른 기사에
이런 실소유주는 익성이었다라는 거 쓰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언론 이것들은 그러면 9월에 본인들이 썼던 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검찰이 하는 말만 주구장창 받아쓰기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받아쓰기 뇌 없이 하니까 상관없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는 것들이. 나도 한다고 그런 거는. 그 당시에 뭐 논란이 있긴 한데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냈다고. 예. 그중에 반이라도 기사를 내면 최소한 그 이쪽에 관심 있는 국민들한테는 정경심이나 조국 내 가족이 이런 건 아니구나. 재판 왜 생중계를 그러니까 지면상으로 생중계를 왜 안 합니까? 해줘야지. 지들이 한 보도에 대한 책임 못 지고 그런 기레기들은요. 그런 보도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이 불러준 대로 썼을 테니까. 그리고 그 똑같은 짓을 지금 새벽 3시에 기사 올리는 조중동이 또 하고 있는 것이 윤미향 당선자죠. 네. 그러니까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언론에 대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있죠. 이거 단순히 그냥 뭐 정정 보도 내고 뭐 사과 방송하고 사과 보도하고 이걸로 안 돼요. 자신들이 했던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피해를 당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이고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저버린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지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런 보도는 정말 수백억대의 정말 벌금을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 보도를 하려면 했다 카더라, 뭐 했다더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딴 보도 말고 보도 뭐 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구비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자기들이 책임지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장모 건하고도 연관지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이런 관계에서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보고 뭐 지분을 갖고 뇌물을 줬다 이런 개소리. 나중에 그게 휴지 조각 돼버리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감옥에서 6개월간이나 잡혀 있어야 되는 사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익성을 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백한 구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입시비리 쪽으로 더 짱구를 굴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조국 장관 내 지금 유죄수 건 해갖고 여기에 뭐 직권 남용이냐 뭐 감찰 무마냐 이런 식으로의 것도 사실상 유죄 날 가능성 거의 없는 무죄에 가까운 사건이면 어떤 걸 들어도 지금 조국 장관 내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죄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막 증거 인멸 교사 이런 거를 제목으로 걸어가지고 노트북 아직도 찾고 있다잖아요. 노트북 어디 갔어요? 아니 난 노트북이 없었고 노트북 가방을 썼다. 노트북 가방이 갖고 다니기 참 좋은 가방이거든. 예, 맞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칼이 너무 무딥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책, 이 최민희 님이 쓰신 것 같은데, 예, 저는 항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다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여기에는 이제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정말 어느 때보다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경심 교수 사건도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의 PC 안에 조국 폴더가 있었다. 네, 그 안에 직인 파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경심 교수의 PC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용 PC로 있었던 밖에 복도에 있었던 건데 그게 컴퓨터를 부여받지 못했을 때 제공받지 못했을 때 집에 있던 PC를 가지고 와서 잠시 썼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안 쓰니까 복도에다 내놨던 거예요. 이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조국 장관 집에 있었던 PC니까 거기 당연히 아빠 폴더가 있는 거야. 가족 폴더들이 하나씩 있는 거지 같이 썼던 PC니까. 근데 이 PC 안에 조국 폴더가 있었다.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어요. 그거. 영장도 없이 그냥 가져다가 막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공개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언론 개혁을 위해서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도 중재위원회지만 이건 행정기관이고 저는 별도의 전문 법원이 따로 설치가 돼야 된다. 노동법원과 함께 언론 관련된 부분도 전문 법원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지 판례가 축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 잘못됐다라는 해석, 유권 해석, 행정부 유권 해석 말고 법원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네, 너무 무디어 빠져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재판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검찰은 대체 이걸 유죄 입증하려고 하는 사건이 말이 됩니까? 조범동이 무슨 뭐 이제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유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공범으로 몰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네요. 무죄가 아니고 공소기각이라고. 사실 그게 맞는 거지. 시작은 조국 장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을 유죄로 밀어붙여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익성으로 대표되는 이 사모펀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그 조직들이나 어떤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이름 뒤에 다 정관 예우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익성을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해버리면 그 정관 예우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익성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정경심 조국 선에서 다 막아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교훈들이 있다 보니 이제 최근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그 논란도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그 반박이 안 되는 상황에 감정을 먼저 건드려요. 왜 뭐 당선자 아버지한테 뭐 돈을 줬냐? 이게 무슨 뭐 쉼터로 만들었는데 거기 왜 펜션을 운영했냐? 그게 가격은 원래 시세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보다 더 몇 배 많이 주고 샀냐 이런 식의 디테일을 갖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막상 들어보면요 호의를 갖고 그러니까 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야라는 선입견 말고요 저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정의원이나 윤미향 당선자의 자기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몰아요. 그래서 그 먼 상태에서 이제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원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믿게 만든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가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조국 장관대가 그랬다니까. 막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막 부도덕한 것 같은 막 딸이 막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를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얘네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네.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었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어떤 변명을 해명을 해도 안 통하는 그 스킬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조선을 잠깐 식당에서 점심 먹는 사이에 잠깐 보게 됐는데 그 잠깐 사이에도 끊임없이 윤미향 이름을 가지고 계속 보도를 하더라고요. 모든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제 귀에 딱 걸렸던 게 뭐였냐면 와 얘들 진짜 대단하다. 그 쉼터를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그 상근자들의 워크숍 장소로 활용을 했는데 그 워크숍 할 때 술안주로 일본 과자를 먹더라. 이걸 가지고 지들끼리 10분을 넘게 떠들더라고요. 그게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던 그 과거의 30년의 기록 그리고 그 정의기억연대가 하려는 추구하는 사업 방향, 목적하고 그 과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미향이라는 이름을 가장 크게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혐오스럽더라고. 나중에 책임은 안 져. 또. 그러니까 그게 아니 워크숍 장소로 활용할 수 있죠. 그 활용하면 뭐 활용하는 게 불법입니까? 만약에 그 컨테이너 장소를 숙식할 수 있게 그 아버지 주거를 제공해 줄 테니까 120만 원 월급 받고 일할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채용해 줄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저는 가족이나 되니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서 그렇게 뭐 맥주에 과자 먹은 거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룸살롱 가서 별짓 다 하는 놈들이 나와서 그런 말 한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정의기억 연대 펜션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이 아니면은 그런 거 못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최저임금에도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100% 우리가 그 내부 사정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물론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그 사람들이 윤미향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하나하나 다 검색해가면서 뽑아서 그거를 조중동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렇게 민주당 내 사람들이 그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최근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얘기해도 되나? 네, 해봐요. 이재명 지사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사단이 난 책임을 이해찬 대표가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용수 할머니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수요 집회 한 번 나와봤던 사람인지 한 번이라도 기부를 해본 사람인지 궁금하고요. 그 중심에 공지영 씨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판을 딱 짜놨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휘둘리고 그걸 이제 딱 트위터 안에서 그걸 시작을 하고 있고 그걸 페북을 가져가고 이걸 가져가서 조중동 기자들이 또 쓰고 또 그들이 또 발굴해내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아니 이용수 할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용수 할머님이 서운할 수 있어요. 재화 활동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기성 정치권에 대한 섭섭함과 그 어떤 데 원망이 상당히 심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옆에 위성이 지금 몇 개가 붙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캐비넷 안에서 꺼낸 의혹들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의혹의 중심은 보면 뭐 다 뭐 저기서 쉼터는 어떻게 썼느니 회계장부는 어땠느니 얘기를 하는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니라고 지금 우리한테 충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가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횡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착복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회계사들도 저쪽에 보수 쪽의 회계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은 있으나 전부 문제 제기된 부분은 소명은 됩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정의원 같은 경우에 그 상근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요. 시민단체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죄가 된다는 건지 명확히 얘기하라고요. 조국 장관 때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가 밝혀지면 또 하나의 의혹을 던지고 하나가 밝혀지면 또 하나의 의혹을 던지고 계속 이런 장난을 치는데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끌어들이고 이런 방식이었고 지금도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지금 이용수 할머님이 가스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할머님들이 추위에 떨고 막 이런 이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근데 따져보니 할머님들이 기본 247만 원의 고령연금을 포함해서 약 28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약 280만 원 받는다면 사실 힘들게 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붙어가지고 정의원이 왜 이거를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정의원은 할머니들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거기에 목적 사업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 사업 어디에도 구호 활동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를 의혹만 던져놔.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뭐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막 터져 나오니까 여기서 줄을 치면 안 되겠다라고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 의원이 뭐 오늘 내로 해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들은 조국 장관 엄청나게 엄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게
이해찬 대표가 간단히 말해서 공천을 잘못해서 윤미향 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로 그 이해찬은 이재명을 출당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돌려치기를 하면서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의 디테일이 이상한 것들 갖다가 말하자면 그거 아니에요. 7천만 원 받았다.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7년에 걸쳐서. 네. 7천만 원만 부풀리면은 그게 마치 어마어마한 금액이나 되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로 사실은 법 위반을 했다면 이걸로도 걸놈들이야. 왜 아버지한테 한 달에 최저임금도 안 주는 돈으로 했겠냐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아버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당선자에게 무슨 100% 완벽한 걸 바란다면 비판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이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연 논란을 부각시키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한 번도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일본 편을 들었던 놈들이 나서가지고 공격하는 거를 그럼 우리가 윤미향 당선자한테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었네. 무슨 뭐 펜션이 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거기에다 대놓고 그걸 비판해야 되냐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댓글 보면. 저는 의혹 보도를 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그 기자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덩달아서 받아서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연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돈을 그냥 월급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 돈을 주는 사람,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돈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쓰는 목적 자체가 선의로 쓰든지 악의적으로 쓰든지 금액에 따라서 그 어떤 1억을 쓰면 1억만큼의 부가적인 업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을 쓰면 1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세금 계산서나 나머지 뭐 그 기획서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 돈을 쓰고 난 이후에 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또 후속 업무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과정에 그냥 단순 참여만 해서 멤버로만 활동하는 뭐 수고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엄청난 업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업무들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느냐? 그 업무들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영리 단체에 10,000원을 기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목적 사업에 쓰이는 건 40% 내지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은 왜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10,000원이 저기 안 쓰였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기자들이 너무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지. 1억을 쓰면 1억만큼의 다른 그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는 건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네가 그 돈을 주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의혹만 던지고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죠. 아니 워크숍 하면서 직원들하고 술 한잔 하는데 거기에 그 과자가 일본 과자인지 미국 과자인지 누가 따지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의 논리에 나는 동감해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규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 이 검증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팩트를 들고 와서 총 포화를 그냥 막 폭격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에 찬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런 식의 시민사회단체는 다 똑같은 식으로 한번 회개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렇지. 목소리까지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같고 조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생각해요. 의혹 제기해서 실제로 전에도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무슨 회계 장부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의 회계사들이 수십 명 붙어서 하는 그런 회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또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장기 집권을 했다고 봐야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뭔가 어떤 그 서류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부풀리다 보면은 아까 말한 7천만 원 7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7년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천만 원을 아버지한테 줬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리처럼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진상규명 하려면 해야지 당연히. 안 하는 게 웃긴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연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진짜로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을 걱정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A 뭐 아까 TV조선 얘기했는데 저도 밥 먹다가 채널 A를 봤어요. 정말 다스베이다에 나왔던 장면을 윤미향 당선 장면을 완전히 악마의 편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예 악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할머니들의 기억에나 의존해서 운영되던 정의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비아냥을 거렸던 자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 할머니들을 걱정해서 정의연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조국 검란 당시에도 이 조민양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건 아니지 않냐. 뭐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 너무 풍족하게 잘 키워주셔서 과외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짜리 과외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하면 그냥 돈이 많았어. 엄마 과외 좀 하면 안 돼? 해서 해줬다. 그럼 그것도 내 잘못이냐? 근데 데모했어? 뭐라고? 근데 데모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걸고 넘어진다면 우리나라에 멀쩡히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냐라면요. 학생들이 인정합니다. 자기도 걸린다고. 맞아. 그러면서 조국은 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시민단체는 무조건 정말 지고지순하는 절대적 선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반인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금 도덕성 프레임 걸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찾아보니까 너네들은 매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할머니 걱정하는 척하지 마. 그래 우리가 알아서 다 밝힐게. 예. 걱정하지 말고 너네 할 일이나 해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실드 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해본 교훈이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저자들이 저러고 있는 의도는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아직까지 보기에는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연이 이룩해놓거나 고생한 게 99라면 일 정도의 흠결을 갖고 물러나야 되고 수요 집회는 중단돼야 되고 윤미향은 사퇴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언론들이 아직도 그 짓거리하고 마치 무슨 이런 메뚜기 때 같지 않아요? 조국 장관네 하면 쫙 쓸고 지나갔다가 또 잠잠해지니까 또 윤미향 쫙 쓸고 지나가 이런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메뚜기면 잡아서 구워나 먹죠. 어떤 언론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기된 의혹이 맞는지도 서로 간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마치 똥 싸듯이 계속 의혹 제기만 하고 있어요. 그거 실드 치고 다 조사해야 되고 정의연이나 윤미향 입장에서는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격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장부도 봐야 되고 기억도 되살려야 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정신 못 차리게 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 있는 일부 구성원들까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조심스러운 멘트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연에 대해서 조금 더 회계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문제는 적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서로 지지고 볶게 되는 거예요. 야, 뭐 이낙연이 어쩌고 박범계가 어쩌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또 갈등이나 이 분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윤미향 투명하게 해라라고 하는 쪽과 윤미향은 잘못한 게 없다 하는 쪽이 또 싸우는 관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멘트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언론이 조심스럽게 해도 또 그 멘트만 따와다가 또 이간질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맛이 개운치는 않죠. 늘상. 그나마 우리 같은 방송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같은 방송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미 윤미향은 나쁜 사람 됐을걸?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정말 그 마음 불편하고 그러니까 죄책감마저 들 텐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딴 소리 하면 정말 화낼 거야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정도의 분위기면 민주당 내에서도 거리두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나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당신처럼 의혹이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니까 뭐 전화를 잘 안 받거나 식사 약속에 등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의원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굴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4년 임기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 같은 수준의 맷집이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옛날 방식의 공식을 가지고 공격들을 하는데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회계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기부해준 돈, 현대중공업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전 하나도 납득이 안 되고요. 사실 그동안에 답변을 제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제 방송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아주 시원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정말 1도 잘못이 없다. 네, 1도 잘못이 없다. 이 기사 보고 와 그동안 저도 혹시라고 생각했던 찜찜했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냥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흔들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비영리 단체에서부터 뭐 국회에까지 일을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야금야금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앞으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의원을 운영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정의원에서 지금의 논란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정의원과 윤미향 개인을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자체가 정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내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법적으로 어떤 회계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잘 아는 상태에서 처리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나하고 개인적으로 그 일이 거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합일된 상태에서는 안 보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용인을 해줘야 되고 하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30년을 단체를 운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미향 당선자 말대로 오로지 개인의 희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윤미향이라는 개인의 희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재가 아니라 네. 고생이랍니다. 네. 개인의 희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정 활동을 하려고 하면 통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냉정하게 윤미향 개인이 누구이고 내가 얻은 직함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거리 감각을 먼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거를 칼로 휘둘러서 외교부를 쓰시고 일본을 쓰시고 여러 군데를 조직과 단체를 움직여가면서 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운동 하듯이 국회의원이라는 직함과 나를 동일시켜버리면 또 똑같은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탈의 제목만 보고 기사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댓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윤미향 공격을 이쪽에서 일찍이 들어간 느낌이야.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댓글이 이쪽 사람들이 댓글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윤미향 당선자가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걸 누가 주다고 했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내가 했는데 이 정도면 운영 잘한 겁니다. 그렇죠. 엄청 잘한 운영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정말 잘했던 사람을 비리에 관련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걔들이 스킬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진영 방송이니까 우리가 윤미향을 무조건 실드 친다 절대 아니고요. 우리 예를 들면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 오거돈 심지어 나 인터뷰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우리가 당차게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왔다고. 홍남기도 욕했고 코드 해주신 마차님 한마디 해주세요. 오거돈 코드 해줬잖아. 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뭘 잘못했다는 뉘앙스를 남기고 싶어하고, 그런 자들의 이쪽의 사람들과 저쪽에서는 민주당 전체가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조중동이 만나서 서로 간에
합을 맞춰서 윤미향과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의 당내 의원님들 중에서도 뭐 주말 사이에 당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오늘. 뿜 잘하시는 분.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실망을 했던 게 그 당내 분위기도 어떤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는가. 본인이 그 공격받았던 그 김소연인지 하는 그 사람을 공격받을 때 그들을 추앙했던 사람들이 이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와서 당내 분위기 바뀌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